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실무 사례 강의를 맡은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1주차 소프트웨어와 코드의 관계,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1강 소프트웨어와 코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봐주세요, 화면. 이게 사이버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딴짓을 할 수가 있는데 화면 잘 봐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다룰 거예요. 소프트웨어 실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이제 실무에 딱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을 법한, 당황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당황하지 않게끔 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글자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누군가는 SW라고 읽으실 것이고 누군가는 소프트웨어라고 읽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말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코딩이라면 그냥 지겨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라고 해도 이 소프트웨어 실무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없이 그저 덤덤하게 소프트웨어 실무를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쉽고 유익하고 재밌게 진행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해야 될 법한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소프트웨어가 뭔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랑 코드가 뭔지 이제 배웠다면은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와 코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뭔지도 알고 이제 코드와 코딩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컴퓨터한테 동작 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어 집합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컴퓨터한테 뭔가 시키는 그런 거를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리고 하드웨어, 여기는 이 HW는 컴퓨터죠, 보통 컴퓨터.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시킨 거를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시키는 건데 이 컴퓨터가 하드웨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한테 뭔가 시키는 거, 하드웨어한테 뭔가 시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화 용어로 소프트웨어는 무름모라고 하고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굳은모라고 표현하니까 요거는 가볍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사람이랑 컴퓨터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그 사람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육체, 이 몸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정신이 필요하고 이 정신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육체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육체와 정신의 유기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컴퓨터한테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하드웨어는 컴퓨터 겉에 있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의미하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컴퓨터가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사람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컴퓨터의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 이런 거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두뇌는 하드웨어일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일까요? 제가 시간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정답은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요. 사람의 두뇌를. 예, 컴퓨터 부품도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열어서는 볼 수 있는 것처럼 두뇌도 볼 수는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입니다. 다만 이 두뇌 안에 있는 뉴런들이 서로 이제 시냅스로 연결이 돼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아서 하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비유하니까 조금 알기 쉽나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켰을 때 다루는 뭐 한글과 컴퓨터, 아니면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컴퓨터를 켰을 때 이런저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핸드폰에서 쓰는 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있는 각종 앱들,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 외에 기타, 뭐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가 있고 하드웨어와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은 그거를 모두 다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역시 컴퓨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가 제어하고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실무에서의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까요? 이게 좀 재밌는 말인데 소프트웨어 실무자가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실무자가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실무에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밑에. 여기 C, C++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윈도우를 개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C++을 코딩할 때 쓰였던 도구가 소프트웨어 도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종 윈도우 개발자들은 이 윈도우 환경에서 뭐 C샵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이 윈도우나 윈도우에 깔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러한 개발 도구들도 모두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수많은 서비스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실무자가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실무자가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실무에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특정한 언어로 제작이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C랑 파이썬이고 자바, C샵뿐 아니고 뭐 러스트라든지 각종 뭐 C++, 예,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고 지금도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요.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라는 거를 컴파일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스 코드는 무엇인지, 컴파일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그렇다면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라는 것은 소스 코드를 줄여서 코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규칙을 코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우리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일들이에요. 일들. 그러니까 명령어들이죠. 그리고 다른 형태라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그러한 규칙을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이라는 거는
이 소스 코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실무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일이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입니다. 어때요? 코드에 대해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아시겠나요? 그렇다면은 이제 컴파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란 이 그림을 우선 보세요. 나와 컴파일러와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국인이고 영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여자분은 이 반대편에 있는 여자분은 스페인어만 가능한 사람입니다. 네, 멕시코 사람일 수도 있고 스페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통역하시는 분은 영어랑 스페인어만 가능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분에게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국어로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통역하시는 분이 알아듣고 스페인어로 전달해주고 이분은 스페인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말을 하면은 이분이 다시 영어로 저한테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 말하고 잘 알아들어야지 이 통역사분을 통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입니다. 이 영어 대신에 C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러는 C나 자바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이 언어를 기계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기계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기계어밖에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C랑 자바를 잘 해야 이 컴파일러라는 친구한테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이제 컴퓨터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컴파일러가 전달하는 메시지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스페인 사람과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처럼 컴퓨터한테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해야 합니다. 언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저급 언어, 고급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저급 언어가 나쁜 언어라서 저급 언어가 아니고 기계 친화적인 언어를 즉 컴퓨터 친화적인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구사하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어는 0과 1로만 되어 있는 언어이며 CPU별로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익히고 구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셈블리어는 어떨까요? 이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어셈블러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고급 언어인 듯 하지만 이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기계어랑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구사하기 어렵고요. 이거 역시도 저급 언어에 속합니다. 반대로 고급 언어는 뭐 자연어보다 쉽진 않겠지만 저급 언어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구사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C, 파이썬, 자바, C샵 이런 것들이 고급 언어에 속합니다. C 같은 경우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읽기가 쉽고 사람도 구사하기 쉽기 때문에 C를 저급 언어이자 고급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실상은 고급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니까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준비를 하기 전에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뭐 한국어라든지 영어, 예, 이런 거는 기본이죠. 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는 없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르는 거가 있을 때 영어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해야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일을 잘할 수가 있고 고객이 원하는 걸 잘 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건 이제 모든 사회생활에서 다 통용되는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 말고 프로그래머로서 소프트웨어 실무자로서 어떤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있다면 그거를 가장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파이썬을 좋아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혹은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교에서
C를 배우고 있다면 C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학점을 잘 딸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하는 언어를 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거나 당장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실무에 준비된 인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흥미를 느끼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네, 뭐 트렌드를 따지고 최신 트렌드 언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재밌어야 합니다. 네, 언어라는 거는 말이기 때문에 많이 써야 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재미없어하고 흥미없어하는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에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 상관없이 내가 재밌어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언어로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이런 거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어려우니까 C나 파이썬, 자바, C샵 뭐 이런 계통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흥미를 느끼고 있는 언어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제가 두 가지 언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컴퓨터 공학적으로 메모리, 컴퓨터의 메모리도 알고 뭐 다양한 이론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으면 C 언어를 추천드립니다. 네, 컴퓨터의 메모리 구조라든지 소스 코드의 기본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기가 아주 좋고 공부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당연하게 처리되는 것들이 C 언어에서는 생각보다 어렵게 처리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근데 나는 학문적인 게 아니고 그냥 취미나 재미로 먼저 시작하고 싶다. 그럼 파이썬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두 개 지금 같은 코드입니다.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찍는데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뭔가 작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이렇게 한 줄만 작성하면은 내가 원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인사말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고 웹 크롤링이나 데이터베이스 연결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파이썬은 굉장히 쉽게 사용하고 쉽게 연결할 수 있게끔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흥미롭게 쉽고 재밌게 공부하면서 배우고 싶다. 그럼 파이썬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하면은 코더랑 프로그래머 그리고 개발자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실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더라는 말은 사실 개발자 프로그래머랑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코딩만 가능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급자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는 코드를 이해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회사에 있는 코드를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대로 갖다 쓰고 고장나면 잘 못 고치시는 그런 약간 좀 초급자분들을 우리는 코더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제 깊은 이해와 관계없이 무작정 기능만 구현하려고 하는 분들을 코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명칭은 아니에요. 그 다음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소프트웨어 실무를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우리는 보통 프로그래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 단계부터는 소프트웨어 작성이 가능하고 물론 코더도 소프트웨어 작성은 가능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더 주도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실무자들을 우리 프로그래머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랑 개발자란 말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는 뭘까요? 여기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은 모든 코더는 개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설계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혼자서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어떠한 의사 요구를 알아들을 뿐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조율할 거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할 때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소프트웨어가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코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개발자는 이게 왜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고 왜 이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게 되었으며 왜 이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단계를 개발자라고 하고요. 이 코더이신 분들은 전부 다 개발자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실무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와 코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랑 코드가 뭔지 배웠으니까 이 둘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소프트웨어 코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코드는 코드인데 실무에서의 소프트웨어 코드는 뭐냐면 문서입니다. 문서. 코드라는 거는 결국 글자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블록 코딩도 결국에는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약속된 형태의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된 형태라는 게 뭘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사무직 직원들이 만약에 이제 한 셀을 쓴다. 한 셀을 써서 작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혼자서 엑셀을 쓰시게 된다면 물론 둘 사이 호환은 어느 정도 되지만 같이 작업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암묵적 규약이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소프트웨어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C를 할 줄 알고 내 선임도 C를 할 줄 알더라도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팀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형태를 지켜가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무 소프트웨어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에서의 문서나 우리 소프트웨어 실무자들이 대하는 그런 문서나 결국 약속된 형태로 작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문서라는 것은 언어이고 언어라는 것은 상대가 알아듣게 알아볼 수 있게 말을 해야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직원들끼리 약속된 형태로 말해야 되고 뭐 컴퓨터랑은 당연하죠. 컴퓨터한테 약속되지 않은 형태로 내가 코드를 짜게 되면 당연히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실무 속에서 이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할 때 규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약속된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약속된 형태, 컴퓨터와 약속된 형태, 사람과 약속된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가독성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양의 주석과 함께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주석은 설명이랑 같은 말인데 설명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양의 설명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설명이 길거나 짧으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지만 설명이 길이가 적당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규칙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 꼭 남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 자신 역시도 과거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은 서로 타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6개월 전에 짠 코드 6개월 뒤에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년 혹은 10년 뒤에 짠 코드를 보게 되면 못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나도 타인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상관리 도구, 예를 들자면 깃 같은 이런 도구로 반드시 백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의 몇 년, 몇십 년의 노력이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로스 체크하고 백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다룰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부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자료를 날릴 수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미리 백업을 해둬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저는 당연히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주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석. 과연 주석이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주석이란 게 뭐지? 지금 여기 녹색깔 글자. 요게 바로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코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석을 잘 남겨야 됩니다.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며 프로그래머는 죽어서 주석을 남긴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은 며칠 뒤, 몇 년 뒤에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실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개발자분이 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석이나 이런 문서를 제대로 안 남겨 놓으셔서
그 프로젝트는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이나 이런 가독성 자체가 코드의 생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작성한 코드는 죽은 코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코드가 되었죠. 그래서 예시 코드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책에서 배우는 예시 코드와 실무 코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은 쉽게 나오는 건 예시 코드입니다. 하지만 실무에는 코드는 회사 내부의 기밀 자료거나 자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작성된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알아보기 어려우면은 그 책이나 그 강사, 그 교사, 그 교수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실무 코드의 경우에는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작성된 코드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은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 코드를 알아보고 계속 실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코드는 여러 가지 교육 플랫폼이 있지만 실무 코드는 그 회사에서만 돌려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된 교육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실무랑 코드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서툴지만 치열한 유학생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래밍은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생아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 유학을 갔어요. 일본 분들은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일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인이고 유학생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일본어, 일하는 일본어, 생존에 필요한 일본어를 열심히 익힐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늘어서 괴롭지만 나중에 확 뜹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실무에서 코드를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빨리 적응해야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될 것이고, 그래 나의 역량이 올라가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안 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늘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자기 걸로 만드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의 필수적인 요소다. OX 옵니다. 그리고 고급 언어는 저급 언어보다 사람이 구사하기 쉽다. OX 오죠. 네, 저급 언어는 기계어 같은 거라서 컴퓨터가 구사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는 그 반대고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동작을 위한 명령어 집합으로서 컴퓨터한테 뭔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유기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코드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명령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형태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형태죠. 그래서 정보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규칙을 코드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규칙을 코드라고 하고, 소스 코드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무 속에 있는 코드는 약속된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고, 코드를 작성할 때는 약속된 규칙을 지켜야 하고, 가독성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강 소프트웨어 흐름 파악 및 작성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시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실제 코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